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가 매우 힘든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욕한다고 볼 수 있는 아이폰 16이 무려 2주 동안 실사용해보면서 장단점 리뷰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유심 꽂고 2주 정도 실내, 야외, 심지어 싱가포르 여행 갈 때도 직접 사용을 했는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들 얘기하고 단점들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C1이라는 자체 통신 모뎀 칩셋으로 인해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홍보를 하긴 하지만, 추가로 아이폰 14 폼팩터와 비교해볼 때 배터리 용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4 기준으로 대략 3300mAh 정도를 보여준다면 아이폰 16e는 4000mAh가 탑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C1 칩셋이 전력 효율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용량 자체도 많이 늘었다 보니 더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제가 SNS나 웹서핑 주로 사용해보면서 100% 사용 기준 9에서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맥스랑 비슷하거나 좀 더 오래 가는 6.1인치 스마트폰인데 정말 미친 듯한 배터리 사용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오래 만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물론 제품 자체가 6.1인치로 가벼워야 정상이긴 한데 일단 가볍습니다. 당연히 든 게 없으니까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공식 스펙상 무게는 167g으로 요 근래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는 기본 S25 다음으로 가벼운 편이고, 생폰으로 쓸 때 특히나 주머니에 잘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케이스 쓰고 하면 200g 초반대 정도로 컴팩트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레트로스러운 디자인인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메인을 놔두고 서브폰으로 싱글 카메라 하나만 있는 6S라든지 SE1, 13mini 같은 카메라 한두 개만 있는 감성 있는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폰 16이 실물로 보니까 카메라가 생각보다 툭 튀어나와 있고 커서 별로다 하는 의견도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대체로 보면 현재 13mini 빼고는 실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아무튼 예전 아이폰 한번 써봤던 사람들이라면 2025년에 옛날 아이폰 감성을 살짝 다시 느껴볼 수 있는, 게다가 케이스 핏도 나름 잘 받기 때문에 아무런 케이스랑 써도 상당히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다만 대다수 케이스 업체들이 아이폰 16E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안 내놓은 브랜드들이 좀 많은 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하긴 싫지만 성능 하나만큼은 100만원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1등 아닌가 싶은데, 칩셋은 A18 칩셋이긴 하나 컷칩이 들어갔죠. 그래서 프로맥스와 비교해보면 GPU가 무려 2개나 빠진 4코어 GPU인데 CPU는 다행히 그대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긱벤치 6 빠르게 돌려보면 싱글은 3300점대, 멀티코어는 8000점대로 아이폰 16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 그러나 3D 마크로 보면 최고점은 3400점대, 최저점은 2400점대, 안정성은 65% 정도를 보여주는데, 최저 기준으로 잡으면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해볼 때 같은 칩셋이지만 스로틀링 평균 점수가 거의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폰 16 프로는 면적 대비 발열이 좀 크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전반적으로 날뛰기를 하지만, 아이폰 16e는 스로틀링 한번 걸리면 꾸준한 점수를 보여줬어요. 컷칩이라 GPU 성능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만, 반대로 발열은 아이폰 16 프로 대비 2도 정도 꾸준하게 낮게 유지가 되는, 실제 측정도 해보면 아이폰 16E가 확실히 발열이 덜 올라와서 발열 이슈라든지 발열에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들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단점들 먼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단점은 완전 충전 속도가 살짝 느린 편입니다. 배터리는 아주 오래 가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만 생각보다 완전 충전 속도가 느립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 충전 출력은 20W 후반대 정도를 먹긴 하지만 공일 사이즈 대비 물리적 용량이 20% 정도 증가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30분 급속 충전에는 아이폰 16과 비슷한 57% 정도 수준을 보여줬지만, 완충에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프로맥스와 비슷한 완전 충전 속도를 보여줍니다. 단점 두 번째는 맥세이프 빠진 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아이폰 14 폼팩터를 재활용했으면 맥세이프도 같이 넣어줘야 정상 아닌가 싶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맥세이프를 뺐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지 않으면 맥세이프 충전도 어렵고 거치대라든지 각종 액세서리 사용이 힘들죠. 그래서 약간 갤럭시 S25 칩2 레디 형태와 비슷하게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면 맥세이프 액세서리 사용은 가능한데, 충전 속도는 여전히 최대 7.5W라 사실상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죠. 이거는 특히나 저한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카메라가 조금 아쉬운데, 카메라는 단일 48메가픽셀 싱글 카메라를 탑재했지만 솔직히 디자인은 싱글 카메라가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카메라 자체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 물론 다행인 건
보면 48메가픽셀이다 보니까 뷰파인더에서 보면 1배 줌과 2배 무손실 줌이 있는데 최대 10배 줌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센서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5배 이상 당기면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크게 있긴 해요. 그리고 저같이 건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 초광각이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쉬운 순간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동영상에서도 칩셋 성능이 있다 보니까 1배 줌 촬영하다가 2배 줌으로 변경이 가능한 화각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서 시프트 OIS가 빠지긴 했는데 동영상 찍어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야간 사진도 인스타 올리거나 할 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동일한 아이폰 16 시리즈면 센서 자체도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치곤 베젤이 좀 두툼하죠. 노치 디스플레이까지는 뭐 애플이 유출할 때 계속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베젤이 요즘 삼성 보급형 뿐만 아니라 중급제 보급형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좀 두툼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계속 보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는데 첫인상으로 볼 때 아니 원래 이렇게 좀 두툼했나 싶은, 그리고 당연하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도 피크 밝기가 1200니트까지만 올라가고 아이폰 16은 피크 밝기가 2000니트인 걸 생각하면 야외에서는 살짝 어두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추가로 당연히 AOD였고 60Hz인 것도 단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죠. 일단은 노치에 60Hz 디자인 우려먹는 건 그래 뭐 싼 모델이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면 99만원에 출시를 했죠. 솔직히 갤럭시 S24 FE와 비교해보면 성능만 제외하면 S24 FE가 거의 모든 면에서 우위가 있기도 하고 이 돈이면 훨씬 나은 제품들과 대안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폰 16만 하더라도 출고가는 26만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 쿠팡에서 현재 115만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만 내면 아이폰 16이의 단점들이 상당수 개선이 되죠. 게다가 16이 오픈마켓에서 보면 보통 출시할 때 할인율을 몇 %라도 해주는데 아예 정가에 파는 당당함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체감가는 좀 더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천드리기가 매우 힘든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16이 장단점 2주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전에 댓글들을 보니까 아이폰 16이 장점이 뭐 성능, 배터리뿐만 아니라 돈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오로지 개인의 기호에 의해 100만원을 소비할 재력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이라는 등 다른 이유의 장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더 웃겼던 건 삼성 마케팅이 얼마나 팔리는지 볼 수 있는 교육 자료 등등 참 재미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끝!